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6월 2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6.25 전쟁 7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북한 3대 세습 독재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문재인 좌익 정권 때는 많은 애국단체들이 정부 주관 6.25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서울 을지로 입구에서 별도로 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구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좌익 세력의 정권 연장 기도를 저지하고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6.25 참전용사들을 초청하는 등 6.25 행사를 국가안보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진정성 있고 성대히 교체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는 별도의 을지로 집회를 하지 않고 정부 주관 6.25 기념식에 적극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6.25 전쟁 73주년 기념식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눈여겨볼 만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자유우파 애국단체 ROTC 애국동지회 회장인 김재수 전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이 ROTC 애국동지회 단톡방 및 애국진영의 지인들에게 알려준 내용에 따르면 6.25 기념식 행사장에서 퇴장하는 길목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만났다고 합니다. ROTC 애국동지회 회원 중 부친이 6.25 전쟁 때 참전했다가 전사한 참전용사의 아들로 ROTC 27기인 김지형이란 분이 한동훈 장관 바로 앞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신속히 수사할 것과 최근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는 5.18 가짜 유공자들을 색출해서 국민 혈세에서 그들 가짜 유공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을 환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김지영 ROTC 애국동지회 회원의 말을 경청한 뒤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ROTC 8기 김재수 회장은 전했습니다.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수사 촉구 및 가짜 5.18 유공자 색출 촉구에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한동훈 장관의 말이 단순한 의례적 발언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이 두 문제 모두 아주 민감한 사안이고 특히 대부분의 제도권 언론이 아직까지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움직이기에 쉽지 않다는 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심각한 문제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기를 많은 애국시민들과 애국단체에서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ROTC 애국동지회 멤버들은 이날 행사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조우했는데 이재명에게 꺼져라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한편 김재수 회장은 ROTC 애국동지회 단톡방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서 올 하반기 활동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 ROTC 애국동지회는 작년 5월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된 이후부터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와는 다른 방향으로 애국활동을 전개해왔다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정부 투쟁 일변도였다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잘하는 것은 격려해주고 미진한 점은 지적해서 정책 수립이나 집행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질타하는 식의 투쟁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난 정부의 알박기 인사,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한 야당의 횡포, 문재인 검찰의 범죄 증거인멸 수사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국정에 발목이 잡혀있고 변화 또한 늦어지고 있다면서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집회나 투쟁의 틀과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어서 이재명, 문재인의 구속과 그 일당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중앙선관위의 각종 비리,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동시에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 균형추가 고장난 사법부를 바로잡는 문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 문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통해 5.18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 부당하게 탄핵되어 과중한 형을 받고 옥살이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 학생들이 지금도 배우고 있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는 것,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특권을 폐지하는 것, KBS, MBC 등 언론기관을 개혁하여 공정한 언론 시스템을 만드는 것, 주사파의 기득권을 척결하는 것 등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위에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고위직 인사마저도 1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식이라면 5년 동안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면서 수능 출제와 관련된 교육부의 담당 국장 하나 교체하는데 1년이 걸렸고, 원전 가동의 중지를 주도했던 담당 국장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니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라면서, 그러나 속도나 강도 측면에서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 흔들림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우리 ROTC 애국동조회는 다소 막연하고 장기적인 과제보다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를 개혁하여 공정한 투개표 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화급을 다투는 시급한 최우선 이슈로 여겨 투쟁하고 있다면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물러나서 선관위 사태 해결에 단초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울 방배동 노태학 아파트 앞 집회를 계속해오고 있다. 선관위의 뼈를 깎는 노력과 단죄 없이는 우리 민주주의는 물 건너가기 때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한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운동도 함께하고 있다. 내년 총선이 채 9개월도 남아있지 않은 까닭에 더욱더 그러하다면서 꼭 필요한 집회는 해야겠지만 극히 일부의 직업적인 집회 선동꾼들에게 동조하여 휘둘리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내년 총선 승리다. 개인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사들에게 제대로 된 공천이 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과 투명한 투개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족, 친지, 주변 영향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설득해서 공천된 올바른 자유민주 후보를 실질적으로 돕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내년 총선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로 윤 정권에 큰 힘을 실어주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탄력을 받아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또한 지금의 국회에서 잘못 만들어진 악법들을 폐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수 회장이 말한 대로 내년 총선에서 비좌파 세력이 국회에 다수 의석을 얻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전제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공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류의 인간들을 공천해놓고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찍어달라고 하는 식의 국민의힘이라면 우리 애국 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그들을 지원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 압박을 가해서 애국 세력, 애국 시민들이 충분히 흔쾌히 표를 찍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들을 공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ROTC 애국동조회를 비롯한 많은 애국 세력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라도 계속 요구하고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강조해야 될 사항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재수 회장은 이어서 우리 애국동조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지난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정권이었으므로 휘두르는 칼날에 대항하며 투쟁하는 형국이었지만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권은 정의의 칼자루를 잡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모든 커다란 문제들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하반기 활동 방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공정한 투개표 시스템을 세움으로써 철저하게 유린됐던 신성한 국민주권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결집하고, 또 국회의원 특권 폐지나 KBS 언론개혁 등 그때그때 구체적 사안에 시성이 있을 때마다 함께 투쟁하는 데도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동지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에게 다 만족스러운 방안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파에도 어떤 종파에도 소속되지 않고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활동에 함께 해달라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집행부의 추진 방향에 관심과 애착 그리고 동조하는 자세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년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6.25 전쟁 73주년인 6월 25일 전직 대통령 문재인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문재인은 이날 참전용사에 대한 추모 없이 6.25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었다고 주장하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문재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KBS 다큐 인사이더 1950 미중전쟁 제작팀이 2021년 발간한 1950 미중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문재인은 73주년 6.25 참혹했던 동족 상잔의 전쟁을 기념하는 이유는 비극의 역사를 뼈저리게 교훈 삼기 위한 것이라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결의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또 1950 미중전쟁은 한국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면서 전쟁의 시원부터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책으로 보는 다큐멘터리 같아서 시각자료와 함께 쉽게 읽고 몰입할 수 있다면서 한국전쟁에 작용한 국제적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숙명 같은 지정학적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완전히 무슨 남의 일에 논평하는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군요. 그러니까 우리 참전용사들에 대한 고마움 혹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숨져간 우리 많은 용사들에 대한 추모 또는 북한의 침략전쟁에 대한 규탄 같은 것은 일절 없이 6.25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리전쟁이었다. 이따위 소리를 명색이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 문재인이란 자가 짓거린 겁니다. 문재인의 이 같은 트위터 글에 대해 소셜미디어에서는 저런 자가 5년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는데도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게 그야말로 천만다행이라면서 문재인을 강도 높게 질타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정말 저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아마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